정숙희 그 이름이 화영의 목구멍을 긁고 지나가자 드림호텔 사장실의 공기는 한순간에 진공처럼 꺼져버린다. 막 끝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조차 멀게 울리고 창밖 네온은 번쩍이는데 화영의 시야에는 오직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여자의 얼굴만 남는다. 30년을 무덤처럼 덮어두었던 기억이 오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로비 한복판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화영은 손등으로 입술을 꾹 눌러 억지로 숨을 삼킨다. 똑같다. 그 눈매, 턱선, 상처를 숨기는 듯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눈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꼭 어딘가로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만의 불안한 시선. 화영의 손이 떨려 가방 속을 뒤적이다가 휴대전화를 움켜쥔다. 손가락이 화면을 연속으로 두드리며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낸다. 태평. 오래전부터 화영이 가장 믿고 가장 더럽게 쓰는 손. 전화 연결음이 길게 늘어지는 동안 화영의 심장은 걸리면 끝이라는 경고를 박자처럼 찍는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무심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전히 사람을 숫자로만 세는 목소리다. 화영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눈동자에 불꽃이 번쩍 튀고는 차갑게 가라앉는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을 내뱉는다. 지금 당장 움직여. 내가 방금 봤어. 살아있는 얼굴을 봤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평이 말한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화영은 웃음이 나올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지만 그 웃음은 곧 으드득 갈리는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로 변한다. 정숙희가 맞잖아. 내가 확인해. 내가 실수할 리 없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찍어야 해. 태평이 한숨을 섞어 묻는다. 30년 전 그 여자 정말 살아있다고요? 화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 얼굴은 늙지 않았다. 늙을 수 없었다. 죄가 늙지 않게 붙잡고 있었으니까. 살아있어. 내가 봤어. 그리고 그 여자는 내가 가진 걸 다 무너뜨리러 온 거야. 넌 그걸 막아야 해. 태평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진다. 어디서 봤습니까? 화영은 목 뒤에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단어 하나하나를 칼처럼 뱉는다. 우리 호텔. 로비. 놀랍지? 내가 만든 세상 한복판에서 내 눈앞에 나타났어. 태평이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화영은 그 침묵이 싫어서 그 침묵 속에 혹시가 끼어들까봐 더 날카롭게 몰아붙인다. 태평, 나 기다리는 성격 아닌 거 알지? 오늘 안으로. 이름, 주소,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랑 붙어 다니는지 전부. 그리고 그 여자가 왜 나타났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까지. 태평이 짧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죠. 화영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확인만 하지 마. 필요하면 없애. 이번엔 내가 먼저 칼을 쥘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영은 전화를 끊고 유리창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 안쪽에서 갈라져 화영의 눈에 박힌다. 화영은 속삭이듯 혼잣말을 한다. 돌아왔구나. 정숙희. 그래, 돌아오면 내 방식대로 다시 끝내줄게. 같은 시간 드림그룹과는 전혀 다른 공기 속에서 장미는 작은 작업실 같은 집안에 서 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낡은 나무 냄새와 먼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섞인 듯한 숨결이 방 안에 남아있다. 장미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거기엔 기타가 있다. 아니, 기타였던 것이 있다. 줄이 느슨하게 풀려있고 바디 한쪽이 금이 가서 속살이 드러난 채로 가만히 누워있다. 장미는 숨이 턱 막힌 듯 목을 움켜쥔다. 이게 뭐야? 방 한 구석에 서 있던 수키가 움찔한다. 마치 죄를 들킨 사람처럼. 장미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기타의 부서진 부분만 바라본다. 이건 백호의 기타다. 백호가 웃으며 장미 앞에서 쭈뼛거리며 들고 와서 자랑하던 그 기타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악기일지 몰라도 백호에게는 마음을 버티게 하는 전부 같은 것이었다. 장미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엄마, 이거 백호 씨 거잖아. 엄마가 했어? 수키는 눈을 피한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말을 뱉지 못하고 침을 삼킨다. 장미는 그 침묵이 더 무섭다. 왜 그랬어?
백호 씨가 뭘 잘못했는데. 수키의 어깨가 떨린다. 그 떨림은 미안함이 아니라 뭔가를 막아야 하는 공포에 가깝다. 수키는 낮은 목소리로 겨우 말한다.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장미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수키를 바라본다. 뭐? 수키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가 다시 멈춘다. 마치 장미가 불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장미야, 그 사람 너한테 친절한 이유가 있어.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장미는 코웃음을 치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수키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장미는 처음 본다. 장미는 목소리를 낮추고 몰아친다. 엄마, 백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왜 망가뜨려? 왜 내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부숴? 수키의 눈가가 젖는다. 그러나 수키는 울지 않는다. 울면 끝이라는 얼굴이다. 수키는 이를 악물고 말한다. 내가 부쉈다고 생각해. 그래야 너도 멈춰. 넌 몰라. 내가 뭘 건드리고 있는지. 내가 겪은 게 뭔지. 장미는 수키의 말 속에서 이상한 뉘앙스를 듣는다. 겪은 것 건드리는 것 멈춰. 그건 단순히 백호를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장미는 부서진 기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다시 묻는다. 엄마, 솔직히 말해. 왜? 수키는 장미의 손에 들린 기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 순간 수키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병원의 하얀 침대와 아이를 감싼 포대기와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겹쳐 보인다. 수키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한다. 그 소리 때문에 장미는 눈썹을 찌푸린다. 무슨 소리? 수키는 입을 열었다가 닫는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젓는다. 아냐? 몰라도 돼. 내가 알면 너까지 다친다. 장미는 그 말에 더 화가 난다. 다친다고? 나 지금도 다쳤어. 엄마가 맨날 숨기고 맨날 도망치고 맨날 나한테 몰라도 되라고 하고 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왜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왜 누군가를 보면 얼어붙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와서 또 숨기면 나 어떻게 살아? 수키는 손을 뻗어 장미의 팔을 붙잡으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거둔다. 그 손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떨린다. 장미야, 제발. 장미는 그 제발이 백호를 멀리하라는 말인지 이 집을 떠나지 말라는 말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막기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어서 더 미쳐버릴 것 같다. 장미는 입술을 깨물고 말한다. 엄마, 난 백호 씨 만나. 그리고 이 기타 내가 책임져. 엄마가 망가뜨렸으니까 내가 고쳐줄 거야. 돈이든 뭐든 내가. 수키는 고개를 크게 흔든다. 안 돼. 그 외침은 방을 찢는다. 장미는 그 소리에 멈칫한다. 수키는 곧바로 목소리를 낮추지만 두 눈은 이미 공포로 번들거린다.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기타도 돌려주지 마. 그 사람을 집으로 끌고 오지 마. 부탁이야. 장미는 수키의 얼굴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한다. 엄마는 백호가 아니라 백호의 뒤에 있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장미는 조용히 묻는다. 엄마, 백호 씨가 드림그룹이랑 관련 있어? 수키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진다. 그 표정 하나로 장미는 답을 얻는다. 수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한다.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장미는 입술을 벌리고 숨을 들이마신다. 머리가 어지러질하다. 드림그룹, 화영, 설인, 자신이 모르는 가족의 비밀. 모든 것이 실처럼 연결되는 느낌인데 손을 뻗으면 베일 것만 같다.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장미는 움찔하고 수키는 더 크게 움찔한다. 마치 추격자가 문 앞까지 왔다는 사람처럼. 장미가 문으로 향하자 수키가 급히 붙잡는다. 열지 마. 장미는 이를 악물고 손을 뿌리치려 한다. 누군데 그래? 수키의 목소리가 거의 울음이 된다. 장미야, 제발. 다시 초인종. 이번엔 노크까지 겹친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린다. 장미를 부르는 목소리, 밝고 다정한데 오늘따라 어딘가 급하다. 장미는 고개를 돌려 수키를 바라본다. 수키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입술만 움직인다. 안 돼. 장미는 그 입술을 외면하고 문을 연다. 문이 열리자 백호가 서 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려 하지만 눈 밑에 그늘이 먼저 보인다. 백호는 집 안쪽을 힐끗 보며 말한다. 장미 씨, 괜찮아요? 연락이 안 돼서. 그리고 내 기타 그 말 끝에서 백호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기타 파편으로 떨어진다. 백호의 표정이 천천히 굳는다. 장미는 숨이 턱 막힌다. 백호가 한 발 들어오려는 순간 수키가 뒤에서 낮게 말한다. 들어오지 마. 백호가 고개를 든다. 수키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백호의 얼굴에 아주 짧은 균열이 간다. 마치 어디서 본 사람을 떠올린 듯한 표정. 장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백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한다. 어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키가 잘라먹듯 말한다. 나가. 백호는 당황한다. 장미는 더 당황한다. 엄마. 수키는 장미를 보지도 않고 백호만 바라본다. 그 눈빛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살아남아라에 가깝다. 백호는 한숨을 삼키며 말한다. 어머님, 기타는 괜찮아요. 고치면 되니까. 저는 그냥 장미 씨가 수키가 목소리를 올린다. 고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나가. 당장. 장미는 터져버린다. 엄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백호 씨가 뭘 했는데? 수키는 장미를 보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돌린다. 내가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무서운 거야.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그쪽으로 다시 끌려갈까봐. 장미는 입술을 떨며 말한다. 그쪽이 어디인데? 수키는 답하지 못한다. 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화영의 사무실로 태평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확인 중. 움직임 포착. 정수키로 보임. 연관 인물 있음. 화영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 눈은 웃지 않는다. 화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젊은 수키의 얼굴이 있는 사진. 화영은 사진 위에 손가락을 얹고 속삭인다. 내가 숨어 산다고 끝난 줄 알았지. 근데 난 끝낸 적이 없어. 화영은 태평에게 전화를 걸고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한다. 태평. 확인 끝나면 보고해. 그리고 그 여자 주변 사람들부터 흔들어. 가장 아픈 데부터. 태평이 묻는다. 주변 사람이라면? 화영은 창문 너머를 보며 대답한다. 딸. 남자. 돈. 비밀. 뭐든. 정수키는 지킬 게 생기면 무너지는 여자야. 내가 제일 잘 알거든. 다시 장미의 집. 백호는 부서진 기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손끝으로 금이 간 부분을 만지며 담담하게 말한다. 괜찮아요. 진짜. 하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린다. 장미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한다.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든. 백호가 장미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장미를 탓하지 못하는 다정함과 무언가를 알아채기 시작한 불안이 함께 섞여 있다. 백호는 수키를 다시 한번 보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님, 혹시 저를 어디서? 수키가 이를 악물고 말한다. 그만. 백호가 더 말하려는 순간 수키는 마치 자신이 무너질까봐 손으로 가슴을 누른다. 그리고 숨을 쉬듯 아주 작게 말한다. 널 지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백호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적대가 아니라 경고임을 느낀다. 그럼에도 백호는 물러서지 않고 말한다. 장미 씨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님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도망만 치면 더 커져요. 수키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는다. 웃음이라기보다 절망이 새는 소리다. 너는 몰라. 거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곳이야. 장미는 그 말을 듣고 하얗게 질린다. 엄마, 그곳이 드림그룹이야? 수키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다. 장미의 눈이 흔들린다. 백호는 장미의 손을 붙잡으며 말한다. 장미 씨,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그때 수키가 날카롭게 외친다. 손대. 장미와 백호가 동시에 멈춘다. 수키는 숨을 몰아쉬며 마치 자신이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한다. 그 사람들 보고 있어. 항상 보고 있어. 장미는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지른다. 누가? 수키는 답하지 않는다. 대신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보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장미에게 처음으로 어떤 확신을 주는 말을 한다. 화영은 다시 널 뺏으러 올 거야. 장미의 눈이 커진다. 나를? 수키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인다. 너는 그녀에게서 도망쳐 나온 증거야. 그녀가 평생 숨기고 싶은 죄야. 장미는 숨이 막힌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죄라고. 그 순간 장미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는다. 그럼 서린이는? 수키의 어깨가 크게 떨린다. 그 이름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오래 묻어둔 핏자국이 다시 번지는 것처럼 공기가 탁해진다. 수키는 장미를 바라보며 무너질 듯한 얼굴로 말한다. 서린 그 아이는 그때 다시 전화 진동. 수키의 휴대전화가 바닥에서 떨린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 수키는 휴대전화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는다. 손을 뻗지 못한다. 장미가 대신 집어들려 하자 수키가 미친 듯이 손을 뻗어 낚아채며 말한다. 안 돼.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들이마시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너무 부드러워서 더 잔인한 목소리. 오랜만이야, 정수키. 수키의 눈이 뒤집힐 듯 커진다. 장미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걸 본다. 수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겨우 숨으로 말한다. 설마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웃는다. 맞아. 나야. 수키는 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을 듯 휘청인다. 장미가 붙잡지만 수키는 몸을 떨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 목소리는 과거를 끌고 와 현재를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 수키는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는다. 왜 이제 와서? 상대는 대답 대신 마치 안부를 묻듯 천천히 말한다.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 딸도. 그 한마디에 장미의 심장이 멎는다. 장미는 입술을 떨며 백호를 바라본다. 백호도 굳어있다. 수키는 전화기를 쥔 손이 파랗게 질릴 만큼 힘을 주며 말한다. 내 딸 건드리면? 상대가 아주 낮게 웃으며 말을 끊는다. 건드린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너도 알잖아. 난 늘 내 것을 되찾아왔어. 수키는 그 순간 깨닫는다. 화영이 이미 찾아냈다. 태평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수키는 울먹이며 말한다. 제발 그만해. 이번에는 상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진다. 이번에는 정수키, 넌 날 속이고 살았잖아. 내 인생을 훔치고 살았잖아.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가져갈 차례야. 전화를 끊는 소리. 뚝. 그 짧은 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꺼진다. 수키는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듯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장미의 손목을 잡는다. 소나기가 너무 강해서 장미가 아프다고 할 정도다. 수키는 미친 듯이 말한다. 짐 싸. 지금 당장. 여기 있으면 안 돼. 장미는 울컥한다. 엄마, 또 도망쳐? 또. 수키는 장미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자신의 손이 떨려 내려놓는다. 도망이 아니야. 살려고 하는 거야. 백호가 한 발 다가서며 말한다. 어머님, 제가. 수키가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너도 위험해. 넌 그쪽 사람이야. 백호가 굳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키는 눈물로 젖은 눈으로 백호를 똑바로 보며 말한다. 너 강씨 집안이잖아. 드림그룹과 얽혀있잖아. 백호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린다. 그 흔들림을 수키는 놓치지 않는다. 장미는 백호를 바라본다.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하는 순간 의심이 자란다. 장미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한다. 백호 씨 사실이야? 백호가 장미를 바라본다. 그 눈빛은 진심인데 진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백호는 겨우 입을 연다. 장미 씨, 나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방 안을 훑는다. 하나가 아니다. 2대, 3대. 누군가가 이 집을 찾아온 빛이다. 수키는 몸을 떨며 속삭인다. 왔어. 장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백호가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추는 순간 바깥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는 게 보인다. 그중 한 남자가 고개를 들고 창문을 올려다본다. 마치 이미 여기 있는 걸 아는 사람처럼. 백호가 숨을 삼킨다.
수키가 장미를 끌어당기며 말한다. 뒷문으로. 장미는 울먹이며 묻는다. 누구야? 수키는 대답 대신 아주 짧게 말한다. 태평.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장미는 본 적 없는 이름인데도 이상하게 공포가 먼저 올라온다. 백호는 이를 악물고 말한다. 장미씨, 제가 막을게요. 수키는 백호를 노려보며 말한다. 막지 마. 그 사람들은 막을 수 없어. 백호가 수키를 바라본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키는 울음을 삼키며 말한다. 살아남아. 그리고 장미를 지켜. 장미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지금 처음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건네는 순간, 그때 문 밖에서 벨이 울린다. 이번엔 초인종이 아니라 금속이 울리는 듯한 차가운 소리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느릿한 목소리가 들린다. 너무 태연해서 더 소름 끼친다. 안에 계시죠? 정숙혜 씨. 수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장미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인다. 엄마. 수키는 장미를 바라보고 그 눈빛 하나로 말한다. 미안해. 하지만 끝까지 지킬게. 백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는 순간 수키가 마지막처럼 외친다. 열지 마.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치고 태평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들어선다. 태평의 눈은 곧장 수키에게 박힌다. 그 눈빛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다. 태평은 입꼬리를 아주 얇게 올리며 말한다. 찾았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수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 휘청한다. 장미가 수키를 붙잡고 버티지만 수키는 장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든다. 그리고 마침내 도망치지 않는 얼굴로 말한다. 그래. 나 정수키야. 이제 뭘 할 건데? 태평이 웃는다. 웃음이 아니라 업무 보고 같은 미소다. 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장미는 깨닫는다. 이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다. 화영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장미의 삶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운명이 거대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기듯 장미는 자신의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외친다. 엄마가 왜 기타를 망가뜨렸는지, 왜 백호를 밀어냈는지, 왜 드림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이 얼어붙었는지 모든 이유가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끝에는 웃지 않는 얼굴로 모든 것을 빼앗는 여자 최화영이 있다.